높은 빌딩으로 가득한 도심 속에 조금은 의아하게 느껴지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쉽사리 찾아보기 힘든 쓸모없고 잊혀져가는 옛 물건이죠. 지독히도 가난했지만 조상들의 지혜와 삶이 느껴지는 그 시간을 찾아 지금 떠나봅니다. 올 3월, 광주 동구에 귀한 박물관 하나가 생겼습니다. 과거 조상들이 사용했던 소중하고 손때 묻은 물건들을 차례로 전시해둔 비움 박물관이죠. 가장 먼저 이곳에서의 하루는 어둠을 밝히고 저마다 꽁꽁 닫혀있는 문을 활짝 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과거 조상들이 그러했던 말입니다. 옛날 그 동네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대문을 열었죠.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전부 농동시대에 일어나면 이제 자기 집안 밖에 청소하고 그리고 대문 열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옛날 어른들은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이제 거기 들어오라고 이렇게 농경시대에 대문을 열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복과 함께 귀한 손님들이 가득 찾아오길 바라며 박물관에서의 하루를 시작하는 이영화 관장. 하룻밤새 쌓인 먼지를 구석구석 닦아가며 부지런히 박물관 단장에 한창입니다. 그런데 어쩐지 카메라만 발견했다 하면 자꾸만 멈칫멈칫, 여간 어색하고 신경 쓰이는 모양인데요. 가족 사진도 찍기를 어색해서 잘 못 찍은 사람이라 사진을 못 찍어. 나 이렇게 나오는 걸 못해서 항상 애초에 누가 뭐 보도자료 내라고 그러는데 그 말 자체도 이제 낯설기도 하고 생긴 것도 미국게 생긴 데다가 이제 그런 것도 공예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내 사진을 남기는 것도 그래가지고 원래 좀 잘 사진을 못 찍어요. 공예라고 생각하신다고요? 사진은 모든 사람들이 사진 찍어서 남겨놓으면 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했어. 그래가지고 아마 사진도 좀 안 나오기도 하고 성격 자체가 좀 수줍음이 있고 낯설음이 있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화려하거나 화사하진 않지만 언제나 소녀와 같은 순수함과 소박한 감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녀. 이영화 관장은 투박하고 정직한 삶의 흔적이 묻어있는 옛 물건에 대한 애착이 남다른데요. 비움 박물관에 있는 물건들도 전부 다 그녀가 반평생을 들여 직접 하나하나 모아온 귀한 것들입니다. 오랜 기간 모아온 만큼 양도 많고 종류도 가지각색. 개관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비움 박물관만의 정겨움과 따뜻함은 많은 이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 곳 해줄게. 곡성신문에 농사짓던 민초들의 삶을 담은 장터 비움 박물관. 5월 4일이냐 3월 17일 개관을 했는데 5월 4일사 오신 거 여기서 듣고 이 양반도. 덕분에 신문과 잡지 등에도 이름을 올렸지만 이영화 관장은 그리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이것도 꼭 얘가 없으면 꼭 좋거든. 아니 근데 이 민소품들이 어떤 그 얼굴이 보이지 않는 어떤 여자가 그 무심히 아까워서 모아놓은 거라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로 내가 안 드러나고 내가 드러난과 동시에 내가 조명이 되고 이 민소품들은 조금 드러나지가 않을 것 같아서 안타깝거든요. 지금 사실 이 민소품을 어떤 정체성을 복원하고자 했지 나를 조명하는 비움박물관이 아니거든요.
예수로 그리죠. 뒷골목에 이제 개미 장터가 섰어요. 그 개미 장터에서 제가 매주 주말이면 서는데 그 장터가 매주 그걸 좀 모으게 됐어요. 모으게 되면서 이제 한 40여 년을 쭉 모았는데 이 공간을 만드는 때는 이제 그 어떤 경제력도 있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니까 이제 이 물건만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 자녀들이 이런 건 좀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아시아문화전당이 광주에 선다 하니까 아시아문화전당 부근에 우리 한국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이제 농경사회를 쭉 유지해 왔던 나라니까 농경사회에 있던 그런 민속품들이 아시아문화전당 주변에 있으면 참 좋겠다는 그 생각에 이르면서 이제 물색을 하던 차에 이제 어떤 이걸 할 만한 경제력을 좀 확보할 수가 있었나 봐요. 아이 그래가지고 과감하게 이제 이거를 어머니한테 선물을 해준 거예요. 갑자기 그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물건이 있다며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이 항아리는 이제 옛날 그 시골 화장실이죠. 근데 옛날에는 이제 땅에다 이거 돌을 묻어가지고 위에서 이제 이를 보고 다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제일 앞에 이 똥항아리를 설치해 놓은 이유가 지금 그 수세식 화장실을 우리가 쓰면서 날마다 아주 쾌적한 데서 이 볼일을 보지만 그때는 조금 냄새나고 불편했어도 그 지구에 대한 예의는 아주 발랐던 것 같아요. 굉장히 지구를 오염을 안 시키고 이걸 두엄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시 밑거름으로 쓰고 다시 먹고 또 싸고 하는 것이 순환의 시대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구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때 얼마나 다행스러운 그 세상을 살아왔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문명의 시대에는 좀 그런 고민이 너무 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21세기 문명인들이 이 똥항아리를 바라보고 또 이제 그 시대의 정신을 한 번만 조금 되돌아보는 것도 나쁘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거가 없이는 현재란 있을 수 없는 법. 당연히 화장실도 처음부터 수세식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물건들이 말해주듯 배설물조차도 귀한 밑거름으로 사용해 자연을 지켜왔죠. 못나고 촌스러운 물건들처럼 보이지만 이처럼 모든 것에는 정직한 삶의 흔적과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오늘날에 다시 마주하게 되니 함께 나누고 싶은 것들도 더욱 많죠. 이런 기저귀도 제가 이렇게 이제 하나의 설치 미술처럼 이렇게 해봤습니다. 왜 그랬냐면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사람이 일회용 기저귀를 그렇게 던진다고 생각하면 이건 지구적 재앙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농경시대에 좀 불편하고 가난했지만 그 지구에 온 손님치고는 참 얌전한 손님 같아요. 지금은 그때 버섯이 말려가고 개울 때 하나 좋았잖아요. 네, 뽀송뽀송 느낌은 너무 지금에야 그 시절을 추억하며 미소 짓지만 지독히도 가난하고 또 고생도 많았던 시절이었습니다. 비는 오고 또 기저귀는 안 마르고 그러면은 이 허리에다 감더라고. 그하고 창원으로 말려. 그러면 한 2시간 정도 메고 있으면 바짝 말라요. 아 근데 그것밖에 여자들이 그걸 모르네. 잘 몰라요. 그래. 시원하니 뭐 덮을 건데. 옛 조상들의 솜씨와 지혜는 보면 볼수록 놀랍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 이처럼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직접 만들어 먹고 생활했으니 말이죠. 그것들이 차츰 변모하고 발전해 오늘날 우리가 이처럼 편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씨나락이라는 것이 모내기를 하려고 이제 하는 씨의 나락이잖아요. 종자 씨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우물 트면서 막 움직이면은 나락 껍질이 이렇게 가시러우니까 바삭바삭한 소리가 난대요. 그러면 농부들이 가서 아무 소리가 가서 보면 뭔 소리가 나는데 이게
그래서 그 귀신하라 까먹은다고 하는데 귀신이 까먹지 않고는 이 소리가 날 수가 있는가 하는데 그렇게 이제 생명이 움트는 소리였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때 당시에 이제 나라 그 집이랄지 왕굴이랄지 이런 것을 갈무리했던 빛들입니다. 과거 농경사회에는 자연과 가까이 한 날이 많았던 만큼 자연에서 얻는 것 또한 많았습니다. 이 공간을 채우고 있는 대부분의 물건이 그것을 말해주죠. 신문 본집에서 신문 얻어다 쓰고 그랬거든요. 붓글씨를 연습해가지고 언제나 자연에게 받기만 해온 우리네 인생. 박물관을 돌아보는 내내 무엇보다 자연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또 아껴왔던 조상들의 삶도 함께 들여다봅니다. 지금 작업하고 만든 거 아니에요? 저희 조부님이라든가 그럴 때 그 생인 되셨을 때 네. 그 이제 이랬으면 저걸 쓰고 다니셨어요. 옛날에는 그 부모를 잃으면 죄인이라 해서 그랬습니다. 지금 이런 거를 쓰고 썼습니다. 다니셨어. 이런 거는 지금 사까지죠. 예, 사까지죠. 비올 때 때 쓰는 거고요. 예. 이런 거는 관복장입니다. 예. 그때 관리들이 이쯤 되면 박물관이 아닌 옛 추억 장터쯤은 돼 보입니다. 삶의 애환이 녹아있고 뭉클한 감동 하나쯤을 건네주는 세월 장터. 그 추억들을 더욱 탄탄하게 해주는 건 언제나 이영화 관장의 몫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거는 감실이라고 하는데 네, 영혼을 모셨던 그런 거고 여기 부잣집 감실 같습니다. 조금 더 여유가 없는 집 감실 같고요. 간장과 산사람과 똑같이 제사를 모셨습니다. 3년 동안. 누군가의 지난 삶이 묻어있는 물건들은 또 누군가의 기억 속에 진한 추억을 남기고 그것들을 한데 엮어 더욱 풍성하고 농도 짙은 삶의 향기를 풀어내는 박물관. 누군가가 매일같이 애지중지 닦았을 물건들은 또다시 누군가의 손을 거치고 거쳐 하나의 소중한 작품으로 탄생했습니다. 여기서 했으면 괜찮은 집이었어. 그때는 나는 밥상에서 공부했어. 밥 먹고 치면 그때부터 공부해. 지금 뭐 지펠 냉장고 들여놓은 기분하고 똑같은 거 이런 거 하나 갖다 놓아. 그러니까 이렇게 할머니들이 애지중지 닦고 손때가 묻어 있는 거야. 그걸 지펠 냉장고 이상으로 안 봤으면 이렇게 안 해놓지.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진 거지 인간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 여기 와서 보면 그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매일같이 애지중지 닦았을 물건들은 또다시 누군가의 손을 거치고 거쳐 하나의 소중한 작품으로 탄생했습니다. 이영화 관장은 이 민속품이 지닌 고유의 아름다움을 지키고자 매일같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 민속품을 담은 우리말을 한번 최대한 살려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할지 또 뭐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랄지 이런 여러 그냥 일상적으로 무심코 들은 그런 속담들이 영향을 굉장히 미쳤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자면은 그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를 한다면 방망이가 도대체 뭔지를 모르고 홍두깨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래서 그 말 자체도 이제 잊혀져 버렸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물건을 놔두고 이러이러한 것은 이런 의미로 썼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적으로도. 사라져가고 잊혀져가는 것들과 마주하면 할수록 세월의 변해감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는 법. 이영화 관장은 비움 박물관을 통해 보여주고 싶은 것도 들려주고 싶은 것도 참 많습니다. 엄마들이 썼던 주걱들이에요. 또 쓰고 또 깨지기도 하고 이래도 이렇게 썼어요. 그 시절 어머니가 지금
비록 가난했어도 함께 나누고 베풀며 오순도순 살았던 지난 날들. 옛날에 주걱으로 맞으면 장난 아니에요? 그래. 아니 솥이 이만하니까 진짜 주걱이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배식구니까 막 10인분 해야 되고. 그러기도 하고 또 이제 박물관은 단순한 전시에 그치지 않고 끊임없는 이야기들을 불러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만큼 나눌 수 있는 것도 많아지죠. 저 위에를 보시면은 그 일꾼들이 나무를 하러 갈 때 나무 도시락입니다. 묶어서 지게에다 짊어지고 갔던 것들이고 이런 것들은 찬압들이에요. 반찬을 담았던 이런 거는 절구들이죠. 근데 이거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모던화를 안 쳐요. 그냥 자연에서 나온 그대로를 가지고 했던 거예요. 젊은 날 그저 좋아서 하나둘 모았던 물건들은 이제 서로 다른 이들의 기억을 연결해주는 오작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잊혀진 문화를 찾는 일, 그리고 그 속에서 삶의 지혜와 가치를 깨닫는 일,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다른 욕심은 없습니다. 그저 비움 박물관을 찾는 모두가 좀 더 여유를 갖고 과거를 빌어 현재를 돌아볼 수 있길 바라는 마음뿐. 내가 참 더 가르쳐 줄게요. 우리는 이 벽에를 구봉침이라는 벽이에요. 구봉침이라는 거는 봉이 9마리라는 뜻이겠잖아요. 침은 자는 벽에. 구봉침이라는 거를 결혼할 때 반드시 필수품으로 했어요. 결혼할 때. 그래가지고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면 딱 같은 잠을 자면서 그 벽에를 베고 잤던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벽에를 다 던지고 그렇게 광목 자루에다 뚝 넣어 그것이 아름답다고 지금 비고 자는 상태가 됐는데 그걸 주워 모아서 지금 이렇게 한옥같이 제가 설치를 해봤어요. 그래서 구봉침이에요. 다양한 빛깔과 때깔을 자랑하는 베개에서도 알 수 있듯 과거 조상들은 별것 아닐 수 있는 물건에도 저마다 의미를 부여해 소원을 빌었다고 하는데요. 그 결혼 문화가 그 다산을 원칙으로 했던 것 같아요. 많은 자녀를 낳아가지고 자손을 번성하는 것이 결혼의 1차적인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떤 잠자리에서조차도 어떤 거 소원을 늘 빌었죠. 그 첫날 밤에 이제 부부가 결혼을 해갖고 첫날 밤을 보낼 때 우리는 이미 앞으로 한 7명 정도, 10명 많이 남은 날수록 좋았던 거니까요. 그런 그 소망을 빌었던 것 같고 보면은 그 복복자랄지 목숨 숫자랄지 저런 여러 목단이랄지 이런 것도 꼭 그 수를 놔가지고 벽에를 만들었습니다. 일반 벽에도. 그것은 왜 그랬냐면 다분히 잠자리에서마저도 그런 조그마한 소망들을 염원을 했던 민족 같아요. 그러한 조상들의 간절한 염원과 고된 삶의 흔적들 덕에 오늘날 이처럼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죠. 이름만 알고 뭔지는 몰랐던 물건들이 있었는데 설명 듣고 알 수 있었던 것들이 좀 있었어요. 너무 우리가 이제 어떤 물건을 사용할 때 쉽게 사고 쓰고 버리고 이게 너무 일상적인 것이 됐는데 불과 몇십 년 전에 우리 조상님들 제 할머니 할아버지만 해도 이 물건들이 이제 본인들이 직접 만들고 평생을 사용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관장님 설명도 이제 들으면서 이런 우리가 너무 우리 것인데 다 잊어버린 우리의 문화와 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비움 박물관 안이 북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때마침 이곳에서 조금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박물관을 찾는 이들의 감성을 촉촉이 적셔줄 시 낭송회가 있는 날이죠. 비움의 뜻이 무엇일까요? 자, 지금부터 제1회 비움 시 낭송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와 함께. 그리운 무궁화꽃 이현수 무궁화꽃을 보고 있노라면 돌아가신 부모님이 하늘에 그려진다. 키가 억세게 크지도 않은 무궁화꽃 나무에는 옛 우리네 부모님의 작지만 강한 뒤태에 숨은 정과 한이 서려옵니다. 문화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낭만도 함께 따르는 법.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길목에서 노래하는 시 한 구절은 관람객들의 가슴 속에서 잔잔한 감동으로 일렁입니다. 비움 박물관은 이름과 달리 우리네 삶의 잔잔한 감동과 추억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었죠. 영원히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아득히 깊고 푸른 강이 소리지며 흘렀습니다. 못자리 잘 가거라. 가서 잘 자라거라. 몸물이 이글거리는 뙤약볕에서 어쩌든지 뜬모되지 말고 뿌리 잘 내리고 짓궂은 바람이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모가지가 무거워 저절로 고개 숙여질 때까지는 꼭 견뎌야 한다. 자연을 통해 삶의 지혜와 질서를 배운다 했습니다. 일찍이 조상들은 그것들을 익히고 실천해 왔죠. 이젠 우리가 그 길 위를 걷고 있습니다.